안녕하세요. 제 바이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헤어지자면서도 이런 말들을 덧붙입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 너처럼 좋은 사람은 앞으로 다시 못 만날 거야. 우리가 헤어졌지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정말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도 괜찮아. 이별이 너무나 갑작스러운데 상대는 미련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붙잡아 보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오히려 더 단호하고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붙잡을수록 상대는 달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미련 있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나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힘들어. 보고 싶어. 뭐 하고 있어? 이런 모순적인 태도에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재회는 거절하는 걸까요?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별을 말하면서도 미련을 보이고 여지를 남기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그 복잡한 심리를 퇴사 비유와 영향력 행사, 이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끝내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미련을 보이길래 희망을 갖고 붙잡았는데 갑자기 돌처럼 차가워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심리를 보이는지 우리가 회사를 퇴사할 때를 비유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5년 동안 다닌 직장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매일 야근에 상사의 폭언에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서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라며 일을 갈면서 퇴사 날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짐을 싸서 나가는 마지막 송별의 날이 되면 어떤가요?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과 헤어지려니 섭섭하고 내 청춘을 바쳤던 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배운 것도 많았지. 김대리랑은 진짜 친했는데 하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미화되고 좋았던 추억만 떠오르는 순간이죠. 이별의 순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딱 이 송별회 때의 감정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웠어도 한때 사랑했던 연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슬프고 아련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의 그 눈물을 출근 의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송별회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퇴사자에게 사장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칩시다. 자네 우는 걸 보니 아직 회사를 사랑하는구만. 내일 다시 출근해서 사직서 찍고 일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퇴사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방금까지 흐르던 눈물은 쏙 들어가고 소름이 돋으면서 정색할 겁니다. 아니요 사장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 내일부터 늦잠 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전제되었기에 비로소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던 건데 다시 출근하라 는 말은 그 전제를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겪어야 할 야근, 스트레스, 갈등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뇌가 비상벨을 울리는 거죠. 이별의 순간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도 당연히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발생하는 아련함과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라는 거죠. 재회를 제안했을 때 상대방의 심리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아름다운 추억 모드에서 빠져나와 현실 모드로 복귀합니다.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얼마나 안 맞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가 흘리는 눈물과 아쉬움은 오랜 시간 함께한 나와의 연인 관계의 종료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이것을 재회의 신호로 착각하고 붙잡는 순간 상대의 감정은 오히려 정반대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재회할 생각도 없으면서 헤어진 후에 왜 자꾸 연락을 하고 여지를 주는 건가요? 이제 그 두 번째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오는 간헐적인 연락,
잘 지내라는 안부 메시지. 이것이 재회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재회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재회 신호라고 해석하긴 어려워요. 대부분 상대방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 때문인데요. 상대는 스스로 내린 이별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내가 한 이별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 때마다 나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자신에게 미련을 갖고 반응해주는 것을 보면서 아직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는 거죠. 이건 나와 적극적으로 다시 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불안해질 때마다 나의 마음을 확인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는 어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향력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발목 잡힐까봐 슬쩍 발을 빼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이 될 것을 뻔히 안다는 점입니다. 받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여지를 주는 것. 이것은 성숙한 사람의 이별 방식이 아니죠. 이건 한 번만 아프면 될 일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오히려 헤어질 때 냉정하고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더 배려심 있고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대의 애매한 연락과 여지는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행동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만 떨어뜨릴 뿐 재회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기회로 만들려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아채고 옳지 잘됐다.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보다 신중히 대처한다면 오히려 재회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재회에 성공한 대부분의 여성, 특히 남성분들이 여자친구의 이중심리에서 오는 연락을 잘 이용해 상대방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고 나에 대한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어 상대가 먼저 전화하게 만들거나 상대의 만남 약속을 이끌어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이중 모션이 나왔을 때 내가 계속 휘둘리기만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기도 그렇다고 매정하게 연락을 끊거나 화를 내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재회 바이블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알림 설정 해두고 새롭게 올라오는 재회 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